너가 다 준비한 거야? 아니 네 생일인데 내가 다 했지. 내가 작년에 꽤 반향을 일으켰던 미원 광고들 중 하나입니다. 대상그룹이 만든 국내 최초의 조미료 미원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간 MSG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들만 내세웠던 대상이 미원 브랜드를 다시 띄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대상이 해외에선 아예 현지 법인 이름으로 미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미원 인도네시아, 미원 베트남. 대상그룹의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현지 법인 이름입니다. 대상은 매출이 3조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CJ에 이어 국내 2, 3위권의 식품 기업인데요. 그들은 전체 매출액 중 1조 원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의 핵심 지역은 바로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는 연간 약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담당합니다. 기업의 10%나 되는 매출을 인도네시아에서 올리고 있는 건데요. 대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에는 조미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원이 있습니다. 현재 미원은 인도네시아 조미료 시장 중 약 40%를 장악한 1위 브랜드입니다. 미원 한 종으로만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상이 조미료로 거두는 국내 모든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위는 대만계인 사사로 30%, 3위는 일본계인 아지노모토로 25%입니다. 일본계인 아지노모토는 미원의 모체가 되었던 조미료로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그리워했다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대상그룹은 대한민국 1호 해외공장이란 역사적 타이틀도 갖고 있는데요. 그 1호 해외공장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 위치한 미원 공장입니다. 미원이 처음 진출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조미료 시장은 아지노모토가 55%, 사사가 35%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에 미원은 현재 빠르게 녹아들며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973년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 미원은 현지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빠른 현지의 정착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들은 모든 업무를 인도네시아어로 처리했고 공장 인력은 물론이고 핵심 간부급도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서 수라바야 공장에 1,000명이 넘는 근로자 중 한국인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처우도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의 한 언론과 인터뷰한 공장 직원인 이맘 샤크디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이 지역의 공장 100여 개 중 미원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명합니다. 급여와 복지 수준이 좋고 정년도 보장돼요. 미원의 빠른 정착에는 눈물겨운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직판과 대리점을 통한 유통을 한 반면 미원은 영업사원들이 가가고 방문하는 미세 침투 전략을 펼칩니다. 초기엔 한국인 영업사원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요. 이 더운 나라에서 한국인 영업사원들은 양복을 입고 서툰 인도네시아어로 영업을 했으며 이는 현지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5,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마케팅은 큰 효과를 거두게 되며 진출 단 5년 만에 10%의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시장을 확보해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후발주자로서의 한계 또한 있어서 과점하고 있는 선두의 두 업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미원에게 결정적 기회가 의외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1위 업체의 아지노모토 스캔들입니다. 이는 아지노모토가 할랄 식품 인증을 받은 후 원료를 바꾸면서 돼지 성분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할랄은 허용, 합법을 뜻하는 아랍어인데요. 이는 행동과 장소에도 적용되지만 식품으로만 좁히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축 처리 가공된 모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돼지고기와 부산물 그리고 술은 금지 및 불법을 뜻하는 하람 식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식음료 34종에 돼지기름 등이 함유돼 있다는 한 대학 교수의 폭로가 있으면서 대규모 불매운동과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지노모토가 바꾼 조미료 원료 속에서도 돼지의 췌장 성분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50%가 넘던 그들의 점유율은 5%로 수직 하강합니다. 이 사태는 그동안 느슨했던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가 완벽하게 체계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젠 문제는 해결됐지만 과거의 압도적 1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미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미원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가오 방문에 유통하는 방식은 벗어났지만 현지 대리점 등을 개설할 때 첫 번째 고려 대상이 퇴사 직원입니다. 여기에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인도네시아 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 그리고 끈끈한 관계,
제품의 질 자체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이런 여러 부수적인 부분들과 때로는 약간의 운까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1등 브랜드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아지노모토 같은 실수를 미원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현지 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받쳐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도네시아 10대 식품 기업 그리고 세계 1등 조미료 미원이 되겠다는 대상의 행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